소설을 쓰는 신종석입니다. 삼국통일과 원효 42화부터 47화 금정산 금샘편은 이런 스님의 상궁유사에도 놓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샘편은 작가가 학창시절부터 암상금정의 금샘신화, 범어사 창건신화, 금성산성의 축소기록, 계명봉, 자선바의 안각화, 무명암, 그리고 범어상기의 원효석대, 자옹석계, 안상금정 등 금정상 구석구석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어상정교 등 고전을 참고하여 역사의 개연성을 바탕으로 지은 픽션 소설임을 밝혀둡니다. 따라서 작가로서는 어느 부분보다도 뜻깊고 구독자에게 자신에게 권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정산 금샘편은 부산시 후문북 도서관 문화예술부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혹 삼국통일과 원효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삼국통일과 원효 47화 금샘 6편이 여보게 친구들 그동안 안녕들 하셨는가? 예이 우리 참 오래간만에 만났으니 무예가 한 곡 뽑아볼까나? 을시구 거지들이 일제히 박을 두드리며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원효는 짱걸음으로 한 바퀴 돌며 무예가를 선창했습니다. 각성의 삼매문을 처음으로 열어서 그리그리 걸으며 무예박 울렸네. 요석궁 달 밝을 때 봄밤 깊이 잠드니 분황사 문 닫히고 빈 그림자만 돌아보네. 거지 패거리는 장단에 맞추어 어깨춤을 추는 이도 있었고 원효의 선창에 따라 노래를 부르는 거지도 있었습니다. 대중도 노래를 흥얼거리다 어깨를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원효가 중앙으로 나가 박을 머리에 쓰고 제주를 넘기 시작하자 거지들은 삥 둘러 앉아 박을 두드리며 우리와 같은 소리를 내어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원효는 단숨에 허공으로 주먹쥐가 발질질을 하며 뛰어올랐습니다. 몸을 공처럼 말아 땅바닥에 구르기도 하고 단번에 공중으로 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제주를 넘었고 대중은 잠시 한눈을 팔면 묘기를 놓치기 십상이었습니다. 대중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이번엔 공중제비를 돌며 연속 발차기를 했습니다. 마치 나비가 춤을 추는 듯 했고 매가 사양하는 듯 아름다웠습니다. 화랑시절 택전 선무도를 호름한 무예였습니다. 사람들은 원효가 이리 뛰고 저리 나는 모습에 홀이 빠졌습니다. 누가 한갑을 눈앞에 둔 노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원효의 모기를 잘 보기 위해 서로 앞으로 밀치며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당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침을 흘리며 넋을 놓았습니다. 제자리를 좁지 못한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아이들은 어른들의 어깨에 목마를 타고 구경을 했고 몸이 불편한 노인은 자식의 등에 엎여 구경을 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장님은 옆 사람의 설명이나 대중의 함성에 연신 감동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은 멀리 나무에 올라가 구경을 했습니다. 나무엔 사람들이 주렁주렁 매달렸고 밑에 있는 사람은 떨어진다고 마구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20년 전 모기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원효의 모기를 처음 보는 사람은 입을 다무지 못했고 옛날 모기를 기억하는 대중은 감동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하자 눈 깜빡할 사이에 산을 뒤흔드는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번 제주를 부른 원효는 숨을 고르며 소리쳤습니다. 여보게들 셀판 났는가? 거짓되는 세상 만난다를 박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예이 이번에 대중에게 물었습니다. 멀리서 온 나리 마님들 그리고 어르신들 구경 잘 하셨소이까? 예이 그럼 우리 태평성대 살판 났는데 극락이나 한번 가볼까? 거지 패거리가 흥을 돋구자 거지들은 좋아 죽겠다는 듯 마당에 뒹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을시고 좋다 절시고 좋다 극락가세 극락가세
우리 모두 극락가세. 여기가 극락인가 저기가 극락인가. 이보게들 어떻게 하면 극락 가는가. 나도 극락 좀 가보게. 거지들은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사반 사람치고 한때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가. 오늘은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거자 나무아미타불을 퍼뜨린 장본인이 아닙니까? 백성은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며 전쟁의 고난을 참고 내일의 희망을 심었고 간절하게 모두 하나가 되어 한마음으로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어려웠던 당과의 전쟁을 생각하며 자신도 모르게 몸에 소름이 돋았고 고통을 이기는 자신이 대견스러웠고 내일을 기약했던 것이 아닌 것입니까? 이번에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대중은 목이 터 원효가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하더니 스나키 천무, 황치룡 풍무 12장면을 선보였습니다. 원효가 화랑시절 내얼신궁에 근간을 선 선덕여왕과 문무 백간 앞에서 추던 화랑무였습니다. 대중은 두 손을 흔들며 환호를 질렀습니다. 원효는 손을 들어 환호에 대답하며 대정을 진정시킨 후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사자부를 외쳤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우리 모두 일심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속에는 원래부터 존재하는 청정한 부처 같은 마음이 있다. 이 마음은 매우 깊고 매우 강대하고 어렵다. 그리고 온갖 형상이 비쳐 나타난다. 이 마음은 보배요 우주와 내 몸을 가득 채우고 있는 천지 기운이다. 이 마음을 닦는 데는 마음이 나무아미타불 6자를 염송하면 된다. 대중 그리고 보시하라. 보시는 배려하고 소통하고 어울리고 나누는 것이다. 배려하고 도와주고 어울리고 나누면 자기 중심의 아집에서 벗어나 하나가 된다. 이것이 소통이요 조화요 화정이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일치되고 이상과 현실이 양보하고 소통하고 오늘과 내일이 화합할 때 만물과 환경이 화이부동할 것이다. 어른과 물은 형상은 다르지만 근원은 같아. 우리는 독립적인 개성을 유지하면서 자기 집착을 버리고 서로 소통하고 나누며 화합할 때 조화를 이루며 절대 진리로 회귀한다. 그럼 그 마음이 부처요 곧 극락이다. 극락 가기 쉽지? 원효는 대중에게 물었습니다. 극락 가기 쉽지 하고. 하지만 아무도 꿀먹은 벙어리 모양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려워. 그래서 죽으나 사나 똥간에 앉아서도 나무아미타불만 외우라는 거야. 나무아미타불이 입에 붙으면 자기도 몰래 난가 소통하고 어울리면 화합한다. 그럼 일시민이 화정인이 어려운 한자 몰라도 극락 간다. 원효는 간단 명료하게 나무아미타불만 외우라고 소리쳤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신 원효는 다시 목청을 가다듬었습니다. 원래 신국은 사만에서 제일 작고 힘없는 나라였소. 늘 백제 고구려 당나라 바다 건너 외놈에게도 무시를 당하고 살았소. 신국은 서로 양보하고 도움의 힘을 합쳤소. 화백회의에서 임금으로 초대받은 알천공께서 스스로 선왕에게 양해하고 인문왕자가 신하로서 문무대왕을 받들고 영국 유신공께서 사심없이 한마음이 되어 삼국을 통일하고 문무대왕께서 이 땅의 당나라를 완전히 쫓아냈다는 사실은 우리 민족 가슴속에 뿌리 깊은 이음인 인간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사상인 너와 나를 벗어난 간절한 마음 한마음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널리 이롭게 하는 당군인 민금의 홍익인간 이음으로 돌아가서 태평성대 불국 정토를 만들어야 하오. 그런데 바다 건너 왜가 호시탐탐 신라를 노리고 있어? 왜는 10만 대군으로 또 지긋지긋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오. 이는 신국을 얕보고 무시해서 그렇소. 신국은 이제 머지않아 모두 극락갈 부처들이 사는 불국 정토가 아니요. 저들이 신국을 넘보지 못하게 금정산에 대가람을 짓고 부처님께 기도를 드립시다. 또 이 금정산에
제일 길고 웅장한 산성을 쌓으면 왜적들은 애당초 신국을 넘보지 못할 것이요. 대중 속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옳소! 산성을 쌓읍시다. 성병과 어병을 조직하여 왜적을 무찌릅시다. 나도 돌을 나르고 성벽을 쌓는데 동참하겠소. 우리 같은 늙은이도 힘을 보태겠소. 아낙네들도 돌을 나르고 성을 쌓을 수 있다오. 오늘 법회가 금정산성 호국 대법회라는 것을 미리 알고 온 대중은 스스럼없이 동참한 것을 자원했습니다. 귀족들은 많은 재산과 쌀을 기부했고 성녀들은 파수꾼을, 남자들은 돌을 나르고 성을 쌓는 어병의과 일을, 아낙네들은 밥 짓는 일을, 아이들은 심부름을, 늙은이들은 산에서 나무하는 소임을 앞다투어 자청했습니다. 대중은 거지들과 한 무리가 되어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빛나는 수성이 남극신 아니던가, 끝없는 장수는 부처님의 자비가 아니신가. 어와 우리들이 태평시대에 놀았으나 100년이 이각기를 1000년이 이각기를 만년 또 억만년이 해마다 이각기를 우리 임금님 오래오래 사시길 빌고 빌어. 먼 발치에서 갓 20살쯤 된 기공자가 부채로 햇빛을 가진 채 원효의 모습을 담담하게 바라보았고, 옆에 양산을 바쳤던 화사한 중년 기부인은 까치발을 한 채 목을 빼고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금정산성은 1701년 조선 숙종 27년 무너진 산성을 보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라시대 추정 양식으로 보아 신라시대에 쌓은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봉자 호란에 의하여 조선은 청의 허락 없이는 성을 보수 축성할 수 없었으나 숙종 27년에 해제되어 조선의 성 대부분이 이때 보수 축성되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삼국통일과 원효 48화부터는 원효의 금강산매경론편이 이어집니다.